스승님, 대통령 대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통해 대선 주자들에 대해 많은 방송을 보게 됩니다. 어느 유튜브에서는 야당 주자들의 비리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또 한쪽에서는 여당 주자들의 문제점만 드러내는 방송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당이나 역술인들도 좌파, 우파, 패를 나누듯 여야 편으로 나뉘어 사주 해석 또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늘 여야 관계없이 바르게 중립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객관성을 갖고 대통령을 바르게 뽑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편파 방송 때문에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스승님, 현재 대선 후보들 중에서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바르게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 7, 8개월 있으면 대선 선거를 하게 되죠. 8개월 남았나요? 8개월? 한 7, 8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7, 8개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책임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대통령을 뽑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바로 국가 원수를 뽑는 큰 에너지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이든 아니든 따질 거 없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후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비주류 당파가 없는 사람들도 대통령 후보들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현재 당파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합쳐도 한 20여 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딱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후보들이 이제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이 많이 출연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 중에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현상이고 또 더 인재를 골라서 뽑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자가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셨듯이 우리 지금 대선 전국은 정말 혼탁하기 그지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입니다. 이전투구식으로 이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고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정말 이전투구 형식으로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은 여당 후보들 깎아내리기 혈안이 돼 있고 여당은 야당 후보들 깎아내리기 혈안이 돼 있고 또 일부 후보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고 또 후보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그 집안의 어떤 문제점이나 처자식의 문제점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인성의 문제점이나 또 등등의 어떤 인격의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속출하고 있고 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가 앞다투어서 편파 방송을 하고 제가 가끔 이 정치적 유튜브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어떤 유튜브는 아주 여당 위주로 방송을 하고 어떤 유튜브는 야당 위주로 막 방송을 해요.
딱 보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 당략에 당리 당략에 관심이 있고 정치 당파에 관계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역술인이라든가 무속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역술인이나 무속인마저도 지금 질문했듯이 편파적 방송을 하고 편파적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이 편파적으로 여당파, 야당파,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보수파, 야당파는 이 역술인 중에 어떤 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를 찍는데 개인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찍어 올리는 것도 옳지 못한데 그 사주가 진짜도 아니고 때로는 가짜가 더 많습니다. 다르지 못한 정보다 보니까 가짜가 더 많은데 그 가짜 정보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사주를 풉니다. 사주를 푸는데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풀어가지고 막 매도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진짜 사주를 풀어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사주를 푸는데도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풉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모 역술인이 푸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주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도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풀어대면서 곧 정권이 망한다, 곧 탄핵당한다, 얼마 안 남았다, 등등의 이런 식으로 그 유튜브에 호기심 생기게끔 저 문재인 정권 폭망한다 이렇게 크게 제목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얼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막 현재 대통령 문제가 있다, 뭐 폭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사주를 풀어가지고 막 은근히 부정적으로 막 망하는 쪽으로 막 문제가 있는 쪽으로 풀어가면서 올려놓은 강의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야당 우파를 좋아해서 글을 쓰는 있겠지만은 대통령은 남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 할 때까지는 우리나라를 잘 이끌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설령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살려주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주는 게 옳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정권 말기까지 끝까지 험집내는 말만 올려놔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올려놓고 곧 망할 것처럼 올려놓고 곧 문제가 생긴다 올려놓고 막 건강이 망가지고 곧 죽을 것처럼 올려놓고 대통령을 갖다가 막 완전히 밟아 제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문재인 대통령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뜻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임기 동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임기 동안은. 그럼 그때까지는 지켜봐주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봐주고 잘하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실수하기만 바라고 망가지기만 바라고 아파서 쓰러지기만 바라고 정권이 붕괴되기만 바라고 이게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게 어찌 나라를 위하는 마음입니까? 그 사람이 설령 야당 우파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 심보가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나라 백성입니까? 어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 마음대로 아주 막 폭망한다, 금방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역술가가 그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부정적으로 올려놓고 그걸 3년 내내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우파, 그러니까 우파 야당에 관심 있는 분은 또 그게 좋다고 그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옳다고 그 유튜브를 보고 앉아있고 댓글을 달아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입니까? 응? 한 집안에 가장이 딱 정해지면 아버지가 부족해도 아버지, 보세요. 좀 잘나도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로 이미 결정이 딱 나면 아버지를 잘 그 아버지 역할하게끔 돕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얘가 좀 안 맞는다고 느낄까 봐 다시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 사장을 뽑으면 임기가 5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장이 그 대표가 법인 대표가 충실하게 바르게 노력하려고 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채워주면서 잘 회사를 이끌어가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회사를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망가뜨리면 물론 갈아치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느냐 할 때는 좀 믿어주면서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잘 이끌어가기를 지켜봐주고 바라야 돼요. 근데 내 편이 대표가 안 된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안 됐어. 그렇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꾸 망가지기를 바라고 이 대표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이 대표가 엉뚱한 짓 하기를 바라고 이 대표가 망하는 짓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수하면 박수치고 이 회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맞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그 회사에 몸담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표가 아닐지라도 이 회사를 잘 이끌어 가주기를 바라는 게 맞죠. 근데 자기가 정치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부정을 떨고 계속 망하기를 바라고 계속 대통령이나 여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정을 떠는 그런 유튜브를 내보내는 그런 역술인이나 무당을 봤습니다.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또 이건 반대예요. 이제 좌파,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좌파,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또한 역술인이야. 그 사람은 무조건 또 여당을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여당은 다 괜찮은 것처럼 은근슬쩍 풀어내고 야당은 다 나쁜 쪽으로 야당 인물들은 다 문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사주를 풀어내가지고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야당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정을 떨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내보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역시 그 또한 잘못된 것이다.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야당 역할을 바르게 해서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가게끔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야당이라고 막 무조건 싫어하고 우파라고 무조건 싫어하고 자기는 좌파편이란 이유로 우파를 무조건 싫어하고 보수를 무조건 싫어하고 야당을 무조건 싫어해가지고 사주를 풀 때도 부정적으로 풀고 방송할 때도 부정적으로 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보낸다면 그게 어찌 역술인이며 무속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역술인 무속인들은 사람을 상담해주고 사람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바르게 중립적으로 설명해주고 이치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중립적 입장에서 바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우파를 좋아하면 우파 편 들어서 설명하고 좌파 좋아하면 좌파 편 들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굳이 여야를 제가 비교한다면 우파 쪽에
그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분들이 때로는 좀 더 심한 정도로 방송을 만들어서 이 여당, 좌파 쪽을 더 이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예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근데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가다 이렇게 정치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를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 많이는 못 보지만 둘러보는 이유가 세상 정세를 좀 더 관찰하기 위해서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떤 정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종교인도 편파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국민이고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누가 대통령을 하든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고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중에 인물을 잘 뽑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야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야당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인 거 알면서 야당 대통령을 뽑는다.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고 여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당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찍어서 뽑는다. 이것처럼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 내가 설령 여당을 좋아하더라도 야당이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야당을 찍어야 되고 내가 야당을 좋아하더라도 여당에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여당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인간 아닌 인간을 대통령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감도 아니고 인간성도 더럽고 정말 우리나라를 망칠 인물인데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이 여당이 싫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이 야당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 가면 현재 정권보다 더 나라를 망가뜨리고 더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여당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야당에 비인간적인 사람을 뽑아서 될 것이며 또 내가 야당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야당에 좋은 인물이 있는데 야당이 진짜 괜찮은 대통령감이 있는데 야당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여당을 뽑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당의 인물이 개떡 같고 비인간적이고 나라를 말아먹을 대통령감인데 내가 야당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여당을 뽑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야당을 싫어하더라도 야당에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야당을 뽑아야 되고 내가 여당을 싫어하더라도 여당에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여당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지 당 하나에 좌우되거나 당 하나의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여당을 싫어하더라도 여당에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여당을 뽑아야 되고 야당을 싫어하더라도 야당에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야당을 뽑아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마음으로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뽑아야지 나는 야당 싫어하니까 무조건 여당이 인물이 개판이라도 여당 뽑을래. 나는 여당을 싫어하니까 야당 인물이 개판이라도 야당 뽑을래.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분이 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세보니까 10명 이상이 되는데 제가 그분들의 인물과 눈빛과 관상의 기운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주를 아는 분도 두세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생년월일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한 3명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이 진짜 생년월일씨가 진짜 맞다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이상 되는 분을 제가 관상을 다 뜯어보고 인물감이 있는지 봤더니 한결같이 봉황이 없습니다. 봉황은 고사하고 꿩 정도도 안 됩니다. 꿩 대신 닭이란 말 알죠? 닭 정도는 있습니다. 닭 정도는 있다. 꿩 대신 닭 정도는 있다. 즉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국민을 위하고 정말 개인의 사심 없이 아주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감은 없더라. 그 10명 이상 다 뜯어봐도. 근데 그 중에 봉황도 아니고 꿩도 아니고 꿩 대신 닭 정도 수준 되는 분은 두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명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 3명 정도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 그 인물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 또한 국민을 현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 하나만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닭도 안 되는 인물을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니까 닭인 줄 착각을 하고 또 때로는 꿩인 줄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인기몰이로 내가 야당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깜이 아닌가 해가지고 닭 수준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도 닭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뭐냐면 꿩인 줄 착각하고 봉황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야당 인사 중에서 누구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기몰이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절대 대선은 안 되는 분인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건 만약이에요. 그분이 될 리는 거의 가능성은 작지만, 이건 만에 하나 그분이 됐을 때는 나라에 큰 흉사가 옵니다. 제가 관상을 보고 사주까지, 진짜 사주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주를 공개하거나 풀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제가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참 역술인마다 여당 편들어서 말하는 사람, 야당 편들어 말하는 사람이 다르더라. 제대로 풀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주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극하고 국민을 극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배신할 관상을 가지고 있고 사주도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인기몰이에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름도 말할 수도 없고 사주도 지금 말은 못하지만 아는 분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을 너무 노출하는 게 돼서 말을 못할 뿐입니다. 단 절대 그 사람의 관상이나
자기가 그동안 해온 행적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방송에 드러난 것이나 행동한 행적이 절대 배신자의 모습이다. 한 번 배신하면 두 번도 배신할 수 있고 두 번 배신하면 세 번도 배신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이치를 모르고 내 편에 서주니까 좋은 사람인 줄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쪽을 배신하고 내 편에 서주는 것 같으니까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쪽을 배신하고 나한테 왔다는 건 나를 또 배신할 수 있다는 뜻이야. 윗사람을 배신하고 또 그 자기 유리한 쪽으로 행보를 했다. 그 사람은 정권을 잡으면 또 국민을 배신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또 배신합니다. 저쪽을 배신하고 내 편으로 온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내 해포를 풀어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징기스칸이 대륙을 정벌할 때 그 적장이 활로 징기스칸 눈을 쐈습니다. 적장이.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애꾸가 된 거예요. 원래는 애꾸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전쟁하다가 애꾸가 된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적장을 딱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벨 거 아니에요. 애꾸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징기스칸이 딱 앉혀놓고 보니까 그 사람 기상이나 모든 게 명장이에요. 또 말을 시켜봐도 명장이고.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나의 충복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장수가 내 목을 패라. 나는 우리나라를 배신할 수 없으며 임금을 배신할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대륙을 정벌하고 훌륭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나는 내 주군을 배신할 수 없으니까 내 목을 베라.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목을 베지를 못해. 하도 인재니까 베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둬두고 며칠 굶기고 있지. 이렇게 가둬놔요. 며칠 굶기고 가둬놓는 거야. 죽이진 않고.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바뀌어요. 절기를 지키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다시 불러요. 징기스칸이 불러가지고 내가 대륙을 정벌하고 내가 너의 나라까지 내가 다 점령을 했지만 네가 나의 신하가 되어서 통일을 시킨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살린다면 그게 더 득되는 일이 아니냐. 네가 고집부리고 죽는다면 네 나라 백성은 네가 없음으로써 어려워지고 더 비참해지고 죽을 텐데 그래도 좋으냐. 어차피 너의 나라는 망했고 내 신하가 되어서 너의 나라 영역을 잘 보존해주고 너의 국민들을 잘 돕고 살린다면 그게 더 참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나랑 힘을 합쳐서 통일을 시켜서 우리 모두를 위하는 나라를 건설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내가 마음을 접고 충복을, 그러니까 내 그 자존심을 접고 징기스칸의 충성을 맹세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자기 뜻을 굽히고 충성을 맹세하고 징기스칸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지략가이면서 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그 통일을 합니다. 막 그냥 대륙을 정벌하면서 통일해가죠. 그 확장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장수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충복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충복을 허락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목을 뱄을 거라고 말을 해요. 이 적장이, 내 눈을 멀게 한 적장이 나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나랑 국가를 도모해보자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 충성맹세를 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쓰지 않고 바로 목을 뱄을 거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끝까지 자기 목을 치라 그러고 며칠을 굶기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도 변치 않고 그대로 정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징기스칸이 정말 설득을 하고 진짜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그 사람을 승복시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 현실 한번 보십시오. 철새처럼 이기주의로 이쪽에 있다 이쪽 가고 이쪽에 있다 이쪽 가고 내가 반기를 들면 반대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반기를 들고 반기 들어서 반대파 사람들이 나한테 인기를 주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임명한 사람을 자기 스스로 배신하고 그 배신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미화시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명을 잘했든 못했든 나를 임명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법을 집행을 잘하고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정치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면 이건 참으로 옳은 일이지만 내가 내 윗사람을 배신하고 내 주군을 배신하고 내가 반기를 들어서 특별한 인물 역할을 한다? 자연의 법칙이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가 정말 안타깝지만 이전 투구 형식이고 질서도 없고 명분도 없고 중구난방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거 저는 국민의당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 말 실수할 뻔했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 국민의힘이 이쪽으로 기울면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편중되게 마음을 먹고 또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편중되게 마음 먹고 옛날에 보십시오. 군중 심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렇게 잘못한다고 지탄하고 촛불시하면서 몰고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 소위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을 동조했어요. 그리고 그 호폭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자기 죽은 배신하고 자기들이 그대로 그 과보를 받았다. 내가 의리를 지키면서 바른 도를 행하면서 정치를 바르게 하려는 건 좋지만은 함부로 주군을 배신하고 함부로 자기 주인을 물어뜯고 윗사람을 물어뜯으면서 자기 행보를 달리했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사람이고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정치를 못하고 현재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노의 심정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된똥 피하려다가 아시죠? 똥 피하려다가 된똥 만나고 저 늑대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호랑이 만나고 또 호랑이를 피해서 만났는데 사자 만나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면 늑대가 무섭고 싫다고 해서 피했는데 결국 호랑이 또 호랑이를 피했더니 사자 만난다.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정치인
대통령 후보자 제가 만족스럽게 점수를 줄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단 꽁 대신 닭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3명 정도 있습니다. 야당에도 꽁 대신 닭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여당에도 꽁 대신 닭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꽁을 뽑든, 자, 꽁 대신 닭을 뽑든, 자, 꽁 대신 닭을 뽑든, 오리를 뽑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 아까 질문 중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을 바르게 분별해서 뽑는 법을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 과거 행보가 얼마만큼 의리를 지키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왔는지, 배신한 적은 없는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거나 주군을 배신하거나 환경을 배신한 적은 없는지, 첫째, 이 의리를 지켰는지 그 사람 신조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인물을 볼 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 환경과 그 사람 부모, 형제, 마누라, 환경, 조건, 그 인품들 댐댐이가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최소한 언론에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즉, 이 후보자, 마누라가 됐든 가족이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정말 비인간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안 된다. 세 번째가 그 사람이 정치 철학이 살아있고 이념이 살아있고 비전이 살아있는지 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 대통령 검증하지 않습니까? TV 토론. TV 토론하는 거 한 10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TV 토론하는 걸 한 번 봐서는 모르고 한 10번 정도 TV 토론하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도 정치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지만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다. 정치 이념, 정치 비전, 우리 국민을 정말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이념적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 3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인물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구설수에 오르면 다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또 오해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스캔들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형태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설수마저 없는 게 좋은 거고, 설령 그런 구설수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심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점수를 주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으로도 구설수라든가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진실을 잘 살펴보고 판단할 일이고, 가족관계에 어떤 깊은 진실적 문제가 있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인이 됐든 가족, 부모, 형제가 됐든 가족에게 비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내로남불. 맞죠? 내로남불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의 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는 건 내로남불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힌트를 준다면 현재 인기를 많이 얻지 못하면서 참신하게 노력하는 후보자가 더 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아직 그렇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죠. 오히려 많이 드러나지 않고 많이 인기는 없지만 오히려 더 참신한 인물이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될 가능성은 작은 거예요. 즉 우리나라를 위하고 대통령감으로서 좀 더 가까운 인물이지만 인기가 아직 그만큼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뒷전에 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작다라는 거죠. 더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됩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 구설수에도 오르는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뽑힌다. 오히려 진짜 감은 뒤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좀 최대한 꽁 대신 닭이라도 바르게 뽑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예민한 이야기고 국가적으로 정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원가족 여러분 최대한 봉황을 뽑으면 좋겠지만 봉황이 아니면 꿩이라도 뽑아야 되고 꿩이 없으면 닭이라도 뽑아야지. 저 오리도 아니고 저 비둘기? 네? 참새 수준을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최대한 봉황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란다는 뜻입니다.